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찌 한 점을 소개해드리고 입지로 향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일당백 2하고 비슷하지요. 양어장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당백 시리즈는 아주 가벼운 나노 몸통에 카본탑을 장착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100마리를 잡는 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탑이 카본탑이기 때문에 해가 정면에 있을 때 이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빛이 투과되는 소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가 정면에 있을 때도 역광인 상황에서도 찌탑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당백 역광찌입니다. 이 찌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신제품 찌로 오늘 낚시를 하면서 여기는 향붕어 낚시로 유명한 포천 지역에 있는 마전 낚시터입니다. 이 포천 지역이 향붕어 낚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향붕어 낚시의 메카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기존의 중국붕어 낚시와 향붕어 낚시가 어떻게 다른지, 또 향붕어 낚시는 어떻게 기보를 해야 되고, 또 입질을 약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향붕어 낚시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찌는 소, 중, 대 세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데는 소자 쓰시고, 그 다음에 보통 양어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2판이나 3밑에 있는 중자, 그 다음에 뭐 또 대자를 쓰셔도 됩니다. 중자나 대자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찌를 이렇게 사셔서 본인이 찌맞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찌맞춤할 시간이, 채비할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수입일 채비를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직 채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신제품도 역시 매직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재현의 매직 채비 세트인데, 이거는 이번 신제품 찌에 원줄까지 채비를 다 해드리고 찌맞춤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수입일 채비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풀어서 낚싯대, 초리대에 연결만 해서 바로 그냥 낚시하시면 찌맞춤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도 요 매직 채비를 가지고 3.2칸대에 바로 연결해서, 이게 지금 찌는 세 종류인데 매직 채비는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소자 같은 경우 원줄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2.4칸용이고요. 하나는 2.8칸용. 중자 같은 경우는 2.8칸용이 있고 3.2칸용이 있습니다. 대자는 3.2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3.2칸용을 사셔서 28대에 써야 되겠다, 그럼 원줄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딱 맞춰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3.2칸대 2대를 쌍포로 편성할 거기 때문에 요 3.2칸용 대자 하나하고 중자 중에서 3.2칸용으로 되어 있는 거 요 2개를 낚싯대에 바로 연결해서, 하나는 굿바디에, 또 하나는 굿바디 히트에 연결해서 2대를 쌍포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셔갖고요. 이 아래의 테이프는 이 고무가 비늘에 붙지 않도록 빼기 쉽도록 한 거니까 이건 떼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채비는 저희 쇼핑몰에 보면 성재현의 추천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일 채비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바늘을 빼가지고 엉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쪽에 떡밥그릇 같은 거에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을 때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낚싯대 초리대에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군 상태에서 연결하고 당겨주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뺄 때는 짧은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벌어지면서 풀어집니다. 자, 식히고 당겨주고 끝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낚싯대를 하나씩 엉키지 않게 찌고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찌 빼서 꼽으시고요. 같은 3.2칸대라도 낚싯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3.2칸대면 5.7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 원줄 길이 표준을 제가 홈페이지에 해드렸거든요. 약 25cm 정도 스위벨 기준으로 스위벨이 한 이 낚싯대 끝에서 20에서 25cm 정도 올라가게 이렇게 딱 세웠을 때 또는 바닥에 놨을 때 이 정도로 맞춰 드렸습니다. 만약 이게 불편하시면 특히나 초심자 같은 경우 낚싯대가 이 원줄이 길면 앉아서 투척이 힘들거든요. 그거는 조금 원줄 길이를 좀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목줄을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줄 줄일 때는 프리실보다는 이 매듭부 캡을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매듭부 캡 먼저 올려놓고 여기를 끄는 다음에 여기서 매듭 한번 지은 다음에 연결해서 끊어주면 바로 그래서 원하는 만큼 줄여주고 다시 매듭부 캡으로 이 매듭을 딱 이렇게 핑크립을 덮어줘야만 매듭도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던지는 중에 채비가 이렇게 엉키는 것도 방지를 해줍니다. 찌를 빼서 여기 찌고미에 연결하시고 찌 높이 맞추시면 되는데 매직 채비에 들어가 있는 이 찌에는 이 낙케미를 통큰케미 중자로 꼽아 드렸습니다. 이 통큰케미 중자는 무게가 0.19입니다. 0.19라서 밤에는 이 편안케미 미니 요게 BR309거든요. 작은 거. 요 편안케미 미니를 쓰시면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밤에 그냥 바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찐맞춤 조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편성을 했으니까 이제 떡밥을 준비할 건데요. 떡밥은 제가 쇼핑몰에 소개해둔 그대로 집어제는 향붕어 집어제 사합 그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산 곶된 삼합, 그 다음에 어분콩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쇼핑몰에 있는 그대로 배합 그대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배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늘에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붕어는 많이 뜨기 때문에 내려갈 때 풀어지지 않고 바닥에 내려가서 풀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배합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괜찮습니다. 불다 안 분다 합니다. 같이 해요. 입질 안 하지. 와, kok수가 엄청 크네. 역시 향붕어 낚시 메카답게 듬직한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원시원하게 올리네. 우와. 지금이 낮 시간대이고 보통 2시부터 4시까지가 입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오늘 날도 흐리고 좀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입질도 아주 시원하고 씨알도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광어 장사네. 입질 시원하네 아주. 입질도 좋고 씨알도 좋고. 어이 좋다. 그치?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 잉어 잡는 것 같아. 날씨도 좀 흐리고 바람도 불어서 물결도 일고 하는데 안 좋은 상황에도 두 자릿수는 잡은 것 같습니다. 해도 막 넘어갔으니까 이제 밥 먹고 와서 밤 낚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밤낚시 첫 붕어입니다. 잘생겼네요.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오우.
입질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향붕어답지 않게 쥐올림은 아주 좋습니다. 잠깐 낚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 생각보다 붕어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3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막 도착했을 때 사장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날부터 이어지는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제주도에는 800mm 정도 비가 와가지고 여행객들이 막 비행기가 못 떠서 다 발이 묶이고 그랬던데 이쪽 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항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원래 평균 조항이 좋은 곳인데 제가 여긴 자주 옵니다. 또 이 신제품 저희가 그 테스트하러도 얼마 전에도 오고 했었는데 항상 조항이 좋았던 곳인데 최근에 이제 조항이 아주 안 좋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제품 촬영 왔는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오셨냐 그러시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낮에 이제 한 10몇 마리 이렇게 잡았고 해서 밤에는 마리수보다는 이제 시원한 쥐올림 밤낚시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이제 아무래도 오전 낚시 쥐올림이 좋으니까 오전에 한 10번에서 20번 사이 한 15번 정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2시간 낚시했는데 3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기는 붕어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또 가끔 올려도 허챔질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아마 채비라든지 찌맞춤의 변화를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찌가 잘 못 올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양어장이나 또 자연제 낚시 지금 동영상 올려놓은 게 한 300평 이상 될 텐데 거기서 낚시하는 중에 혹시 찌맞춤 조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제가 찌맞춤을 조정하는 경우는 유속이 있다든지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대류가 생겨서 채비가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시링을 채워서 조금 무겁게 흐르지 않도록 조정하지 그렇지 않고 뭐 입질이 안 좋아서 찌가 못 올라와서 또 허챔질이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찌맞춤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대신 변화를 준다면 노지 같은 경우는 대편성 변화를 제일 많이 주고요. 양어장에서는 미끼라든지 미끼 크기라든지 거의 템포의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쥐올림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낚시를 했습니다. 좀 차분한 낚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낚시로 하겠습니다. 미끼를 지금까지는 집어제도 좀 조그맣게 달았었거든요. 입질용 미끼는 이 콩알 덕 그대로 달고요. 어분 콩알 그대로 달고 집어제를 조금만 더 크게 달고 그 다음에 자주 갈아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모아서 잡는 방식으로 템포 낚시 조금 빠른 템포의 낚시로 붕어를 모아서 잡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해서 시원한 쥐올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한쪽 바늘에는 어분콩을 조그맣게 달고요. 또 한 바늘에는 집어제를 다는데 지금까지는 집어제를 조그맣게 달았었습니다. 집어제도. 근데 조금 크게 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크게 달고 이렇게 해서 템포만 조금 빠르게 자주 갈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서 붕어를 불러 모아서 시원한 쥐올림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아유. 오.
힘이 엄청납니다. 그렇지. 저는 좀 템포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기 올리면 진짜 좋네요. 오랜만에 왼쪽 대에서 멋진 끼올림에 아주 큼직한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오치. 우와. 웬님이 이렇게 좋아. 우와. 또 왼쪽 대에서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큰 붕어들이 확 끌고 갈 때 억지로 확 당기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낚싯대 몸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밀었다가 어느 정도 밀었다가 당겨줘야만 이 줄이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저녁에 안 나와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뭐 나오기 시작하니까 템포를 좀 빠르게 하니까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휘올림도 좋고 씨알도 아주 좋습니다. 입질. 낚시 마지막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식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외출하실 분들 든든한 옷 입으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 포천 지방은 더 춥거든요. 북쪽이라 아침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오전에는 또 항상 입질이 좋으니까 아침 낚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침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너무 춥다고 그래서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 새벽장이나 아침장은 못 보고 오전장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오히려 햇살 퍼지고 그리고 나서 입질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예쁜 쫄림 한 10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쭈울림이 좀 방정 맞긴 했는데 이런 것도 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이 채비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챔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젯밤에는 주로 오른쪽 대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주로 왼쪽 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미끼도 똑같은데 이렇게 계속 상황이 바뀝니다. 이거는 조그만 상품입니다. 아침에 나오는 붕어들은 어젯밤에 나오는 붕어보다는 씨알이 좀 작습니다. 자,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향붕어 낚시 메카로 불리는 경기도 포천에서 향붕어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붕어 낚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쉬고 나왔더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이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양어장의 주 어종, 대세 어종은 중국 붕어였습니다. 약 8년 전부터 특히나 이쪽 추운 지방 포천 쪽을 중심으로 향붕어, 국내 양식 익산 쪽에서 양식한
향붕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양어장에는 대세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물론 향붕어도 전부 지금은 뭐 일부 수입하는 붕어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낚시인 입장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향붕어는 붕어하고 향어가 교잡종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붕어가 아니라 금붕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뭐 또 그게 번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 붕어는 1세대까지 있었는데 향붕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번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뭐 양식을 하느냐, 또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 사실은 낚시인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낚시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시원한 찌울림과 많은 입질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향붕어 낚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에 중국붕어 양어장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양어장 낚시를 뭐 20년 이상 했는데 전에 중국붕어 낚시할 때는 어분하고 볼이 반반씩 섞어서 열심히 몇 바가지 집어넣으면 무조건 붕어를 많이 잡았다. 50마리, 100마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잡았는데, 향붕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 뭐 내려가면서 받아먹는 거 몇 마리 잡고 실제로 이쁜 찌울림 보기는 참 힘들다. 그런 말씀 제일 많고요. 나는 온갖 집어제 가지고 열심히, 온갖 미끼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옆에 분은 뭐 어분 같은 거 딸랑 하나 가지고 아주 이쁜 찌울림으로 계속 잡아내더라. 그러면 향붕어는 어분만 써야 되느냐? 미끼 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향붕어는 뭐 집어제, 특히나 보리를 쓰면 안 되느냐? 또 미끼로서는 어분만 써야 되고, 그루텐이나 여타 다른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느냐? 그런 게 이제 미끼 관련된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허챔질 관련해서 또는 찌맞춤 관련해서 향붕어 낚시는 유난히 허챔질이 많다. 찌울림도 지저분하고, 또 정상적인 찌울림 같은데 채보면 유난히 허챔질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허챔질이 많으면 좀 가벼워서 그런 거니까 찌맞춤이 무겁게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링을 막 채우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느냐? 또 채우는 게 맞느냐? 또 포인트 관련해서 유난히 던질 때마다 나름대로 잘 던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중국붕어 낚시할 때는 던질 때마다 거의 찌높이가 일정했는데, 이 향붕어 낚시하고 나서는 찌높이가 너무 달라진다. 조금만 멀리 던져도, 또는 조금만 옆에도 던져도 찌높이가 항상 다르다. 전에는 조금 3.2칸 때 쌍포를 폈을 경우에 조금 오른쪽 대를 잘못 던지면 두 대 이렇게 바꿔놔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찌높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던질 때마다 바늘에 뭔가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수초 찌꺼기라든지 뭐 건초 같은 거, 또 나무 잎새기, 또 어떤 곳에서는 부지포 실 같은 거, 그런 게 밤새 묻어 나온다. 근데 한두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리인가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단골 낚시터이고 사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뭐 물을 빼고 어떻게 작업한 것도 아니래더라. 근데 중국 붕어가 들어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향붕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바뀌었다. 왜 그러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대부분의 질문은 향붕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향붕어는 뜨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양식붕어이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뿌려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주로 양식장에서 주는 미끼들이 대부분 부상 사료이기 때문에 떠 있는 사료,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돔이 집을 짓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역돔이 이 산란장, 요 정도 크기에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바닥을. 근데 향붕어도 집을 짓습니다. 바닥에. 이 부분은 낚시터 사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거는 물을 빼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마치 낚시터 바닥이
계란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록볼록 앞뒤로 좌우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던지든지 가까이 던지든지 또는 우측으로 던지든지 좌측으로 던지든지 전부 찌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향붕어 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물론 찌는 이제 내려가겠죠. 그곳에는 흘러다니던 부유물들이 거기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초라든지 나무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바늘이 떨어지면 계속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챔질이 나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역돔이 자기 집에 뭔가 들어오면 입으로 이렇게 먹어서 바깥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향붕어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향붕어도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서 내놓는 과정. 먹으려고 하면 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래 물고 있는데 이걸 물어서 바깥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물어서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가 올라오긴 하는데 바로 뱉기 때문에 그래도 찌는 반성에 의해서 한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는 그 챔질에도 계속 허챔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원인. 또 하나 있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앉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두 마리는 나오는데 그 뒤부터 입질이 없더라. 바로 던지면 자기 집을 지키는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그게 입질을 해주는 거고 그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잡고 나면 새로운 붕어가 올 때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게 향붕어가 집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향붕어의 특성, 하나는 잘 떠오른다, 또 하나는 향붕어도 집을 짓는다. 요걸 알고 계시면 낚시하는데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그걸 알고 낚시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채비에서부터 밑밥, 그 다음에 뭐 투척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는 향붕어 낚시도 일반 양어장 낚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채비로 하시면 됩니다. 뭐 원동굴 채비도 좋고 또 뭐 펜대 채비도 좋고 뭐 다분할 채비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거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분할봉돌의 일종인 스위벨 채비를 씁니다. 가끔 낚시인들 중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성재현 사장은 왜 스위벨 채비만 쓰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답한다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위벨 채비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벨 채비는 원래는 좁쌀봉돌 채비였는데 제가 다분할 채비를 정리를 해서 단순화시켜서 낚시업계에 최초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좁쌀봉돌이었는데 지금 납봉돌을 못 쓰기 때문에 스위벨로 바꿨고요. 이렇게 스위벨로 바꿔놔서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늘 교체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바늘 목줄은 한 5cm 정도 데크론이나 방줄 같은 걸 합사줄을 권하고 있고요. 물론 짝바늘 쓰셔도 됩니다. 짝바늘 쓸 때는 뭐 4cm나 6cm, 4cm에 6cm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바늘 같은 경우는 가벼운 바늘, 그리고 혹시 찔릴 수도 옷에 걸릴 수도 있고 살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무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민을 가벼운 4호에서 4, 5, 6, 5 정도 쓰시면 적당할 겁니다. 그 정도 작은 바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위목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 목줄과 마찬가지로 데크론 2호나 방줄 2호 합사줄 쓰시면 되고요. 길이는 25cm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초심자 같은 경우 너무 길다 느끼시면 뭐 20cm나 15cm까지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벨 크기, 무게는 저희가 중국붕어 낚시할 때는 0.3g 정도를 표준으로 했는데 향붕어 같은 경우는 조금 튀는 입질, 급하게 올리는 입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0.5g을 표준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봉돌은 요즘 납봉돌 못 쓰니까 이게 깎지 않고 스냅오링으로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황금봉돌 권해드리고요. 황금봉돌 블랙입니다. 원줄 같은 경우는 요거 세미 프로팅, 진정한 세미 프로팅입니다. 진짜로 비중이 1.36. 모노줄과 카본줄의 중간인 세미, 중간인 다이아몬드 줄 1.25. 가는 줄 쓰실수록 좋은데 너무 가는 줄 쓰면 터질 수가 있고 또 굵은 줄 쓰면 아무래도 대류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1호줄을 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초심자 같은 경우는 1.25나 또 아주 챔질이 강하시는 분들은 1.5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채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또 쇼핑몰에 성재현 따라하기 해갖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찌맞춤입니다. 찌맞춤은 수심 측정하고 찌를 내려서 수조에서든 현장에서든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딸깍하는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요거를 뭐 시간으로 재서 뭐 10초 딸깍, 5초 딸깍 이렇게 하던데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내려가고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빨리 내려갑니다. 같은 찌맞춤이라도.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하는 정도. 이게 너무 천천히 내려가면 그건 여기 맞아 있는 상태인데도 대류가 바람이 원줄을 밀어서 내려가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너무 가벼운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맞추려면 바람만 없다면 요 한마디나 반목에 맞춰서 요 상태에서 중자 세링 정도 하나 맞춰서 딸깍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 떨어뜨리는 정도. 그래서 요 케미꽂이가 보일락마락 하는 정도, 요 정도 되면 맞았다 생각하시고 바늘 달고 찌를 올려서 떡밥 달고 던졌을 때 한두 목이 나오도록 이렇게 내놓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편성은 어제 제가 했듯이 양어장에서는 보통 쌍포 편성을 제일 많이 합니다. 3.2칸. 보통 양어장에서 제한 칸수가 3.2칸이기 때문에 3.2칸 기준으로 쌍포 똑같은 낚싯대를 두 대 이렇게 나란히 편성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집어군을 좀 압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놔야만 찌보기가 편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능하면 최대, 낚시터에서 허용하는 최대 길이 3.2칸을 피해야 유리했는데 사실은 향붕어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낚싯대 길이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해보면 3.2칸대 쫙 핀 데에서도 옆에 2팔대나 뭐 더 짧은 데를 펴도 입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옆에 분들한테 가까이 앉았을 경우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3점 긴 데를 폈는데 가까이에서 아주 짧은 데를 피면 3.2칸대 잡으신 분이 향붕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다가 이제 걸어서 서로 이제 낚시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이 3.2칸대를 폈다 그러면 가능하면 같이 같은 칸수를 펴서 3.2칸대를 나란히 펴시는 게 그게 덜 엉키는 방법이고 또 집어군도 압축할 수 있고 또 찌보기도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어장에 오시면 손마태에서는 뭐 한 대 피셔도 좋은데 자비태에 오시면 3.2칸 두 대를 나란히 편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척인데 투척은 대편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미끼, 떡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편성 관련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편성을 쌍포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던질 거냐? 항상 던질 때 많은 분들이 요 받침대를 보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받침대는 하다 보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자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받침대가 이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껏 집어해 놓고 다른 자리로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붕어들은 이렇게 향붕어가 집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란판 형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찌높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여러 번 빈 바늘로도 좋고 떡밥 달아서도 던져 보십시오. 많이 계속 던져봐서 어느 곳이 찌가 많이 나오고 찌가 내려가는지 바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붕어 집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먼저 찾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들어가는 곳은 이물질이 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곳보다는 이렇게 나무 찌탑이 이제 올라오는 곳, 그곳이 바닥이 깨끗한 곳이니까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침대를 일직선으로 맞추시고요. 그래서 그 건너편, 저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타켓, 이정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저 수평선.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밤에 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수평선을 이렇게 이정표로 해서 오른쪽 대 같은 경우는 저쪽 오른쪽 나무 끝이라든지 또 왼쪽 대는 저 산 꼭대기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아야만, 그리고 그걸 보고 딱 던져야만 던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투척할 때 뭐 미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집어제를 크게 달아서 반스윙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를 보고 이렇게 던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집어제를 크게 달질 않고 또 내려가면서 풀어지면 안 되게 던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풀스윙으로 던지면 됩니다. 풀스윙으로 던지셔야 되기 때문에 받침대를 보고 던지지 마시고 저 타켓을 보고 던지십시오. 멀리 보고 그냥 풀스윙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그게 투척도 훨씬 편하고, 그렇게 던져야만 일정하게 들어가서 찌높이가 일정해집니다. 향붕어 낚시에서는 밥을 달 때 집어제를 각지게 달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게 내려가서 풀어지게 합니다. 내려가서 풀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서 풀어지게 단 상태에서 풀스윙으로, 가능하면 세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려가서 바로 풀어져야 되니까 그네 틔우듯이 살짝 던져서 대신 풀스윙으로 던져서 쭉 펴지게 던지고 딱 내려놔서 항상 일정한 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찌높이가 일정해지니까 그렇게 투척하시고요. 그 다음에 밥 다는 것도, 밥도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향붕어 낚시에 집어제가 필요하냐, 특히나 보리, 무용론, 보리가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보리를 써야만 내려가서 빨리 풀어집니다. 근데 이거 잘못 옛날 방식으로 건탄 방식으로 쓰면, 즉 물을 적게 쓰면 내려가면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가 떠버리거든요. 근데 보리를 쓰되 습식 방식으로, 근데 건식이냐 습식이냐는 물을 얼만큼 넣느냐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기준을 제품의 50% 이하로 물을 넣으면 건식으로 보고요, 50% 이상을 넣으면 습식으로 봅니다. 보통 그 집어제를 갤 때 우리가 한 500cc 정도를 기준으로, 100cc 5컵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그랬을 때 그 반, 물을 2.5컵, 250cc 이상을 넣으면 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적게 넣으면 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식이 되면 너무 딱딱하게 안 풀어지게 달라고 하면 딱딱해서 내려가서도 안 풀어지고, 그 다음에 슬쩍 눌러주면 내려가면서 또 풀어져서 고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리를 쓰되 처음부터 물을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약 300cc 정도를 넣거든요. 500cc 기준으로 했을 때 60% 이상을 넣는 겁니다. 70%까지도 넣습니다. 저는 70%까지도 선물을 줘갖고 더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좀 잘 만져주고, 특히나 바늘기 쪽을 잘 만져서, 그리고 던질 때 세게 안 던지고 그네타식으로 던져서 뽕 떨어지도록 해서 내려가면서는 안 풀어지고 내려가서는 바로 풀어지도록, 그 내려가서 바로 풀어지도록 하는 게 보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집어 효과도, 보리가 집어 효과도 있으니까, 또 요즘 보리들은 전하고 다르게 무거운 보리들이 나옵니다. 전에는 보리들이 좀 비중이 가벼워서 또 올랐는데 요즘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사용하시되 조금 더 물을 많이 넣어서 습식으로 사용하시고요. 바늘에 달 때 특히나 바늘 뒤쪽을 잘 눌러서 내려가면서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네타기식으로 부드럽게 던져주면, 이때는 반스윙 안 하셔도 됩니다. 반스윙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반스윙 하지 마시고 풀스윙으로 부드럽게 던져서 내려가면서는 안 풀어지고 바닥에 내려가서 풀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미끼, 입질용 미끼는 어분이 제일 좋으냐, 어분만 사용하면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이나 또 밤낚시에는 어분이 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름 고수온기라든지 낮낚시에는 구루텐이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구루텐도 꼭 해놓으시고요. 같이 써보셔야 됩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하나는 어분 쓰시고 하나는 구루텐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도 잘 먹습니다. 어제 왔을 때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조항이 안 좋은데, 그 전날 밤에 지렁이 쓰신 분, 지렁이 보쌈 음식으로 지렁이 한두 마리 끼고 집어제로 보쌈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잡았다고 해서 사장님이 지렁이를 주시던데, 뭐 어제 저는 사용은 안 했습니다. 지렁이 쓰다 보면 템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지렁이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분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끼는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바늘이 4개니까 다양한 미끼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챔질 타이밍입니다. 향붕어 낚시하면서 이 챔질 타이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허챔질이 많고 입질이 좀 지저분하다 느끼시는 분들,
첫째는 챔질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들어가는 입질 또 살짝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쳐야 되느냐, 또 하나는 허챔질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찌맞춤을 조정해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허챔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찌맞춤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찌맞춤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링을 좀 채워줘라, 무겁게 가라. 이제 그래서 링을 막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또 아닌 것 같으면 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찌맞춤 해놓으면 찌맞춤 이렇게 딸깍 떨어지게 무반의 상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웬만해서는 찌맞춤 조정하지 않습니다. 믿고 갑니다. 찌맞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챔질이 나오는 거는 붕어가 뱉는 속도보다 내 챔질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붕어가 뱉고 나서 내가 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찌가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붕어가 입으로 물고, 붕어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지느러미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물고 올라오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뱉어버린 겁니다. 근데 뱉었는데도 관성에 의해서 찌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챘는데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내가 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붕어가 뱉기 전에 채면 걸려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가 0.00 몇 초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0.00 몇 초 차이로 살짝 걸렸다 빠질 수도 있고 그냥 허챔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에 따라서 어떤 붕어는 이 상태에서 밑에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목줄 길이만큼은 사각지대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들어서는 찌의 표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줄을 좀 짧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각을 벗어나서 올라오면 어떤 붕어는 요만큼 들다가 뱉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붕어는 요만큼 들다가 뱉는 것도 있고, 어떤 붕어는 이렇게 올려서 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요 정도에 뱉었다 그러면 찌는 요 상태에서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에 챘다 그러면 이미 붕어는 뱉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낚시인은 그 물속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나는 챘다, 근데 허챔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채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챔질이 나오면 붕어가 빨리 뱉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템포 빨리 챔질 하셔야지 거기다가 링 박는다고 챔질 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딴짓 하다가 찌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 보고 챔질 했는데 걸려 나오더라. 그러면 오늘은 천천히 채야만, 완전히 뱉었을 때 채야만 붕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둥둥둥둥 다 올라오게 기다렸다 챔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10번 입질 중에 한두 마리 잡을 겁니다. 한두 마리. 그러면 8마리, 9마리 기회비용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잡을 수는 있지만 하루 저녁에 몇 마리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입질 받고 많이 잡기 위해서는 빨리 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찌올림 많이 보시려고 하면 기다리셔도 좋지만 조금 더 많이 잡으려고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은 입질이라도 채줘야만 템포가 빨라집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올리기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렸다 내려가는 거 안 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조금만 하다 보면 5분, 10분 금방 갑니다. 그럼 템포가 자꾸 늦어져서 입질 빈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입질, 경우에 따라서 내려가는 입질도 챔질 하십시오. 꼭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밥 한 번 더 갈아줬다, 템포 낚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입질도 집중해서 챔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끌어내기 부분인데, 끌어내기는 낚싯대 끝을 이렇게 두서 잡고, 초심자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제 큰 거 잡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만 잡아라.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웬만큼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건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제품찌, 일당백, 역광찌를 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사장님이 여기 마전 낚시터를 20년간 운영을 하셨고요. 또 향붕어가 들어간 지 5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4월 말부터 지금 5월까지, 지금 5월 거의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 때문에 조항이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지렁이까지 챙겨주시고 이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손맛 많이 봤고, 또 찌올림 위주로 촬영을 했는데도 어제 밤 낚시에
쭈올림이 정말 환상적으로 좋았고, 또 향붕어 낚시터 메카답게 또 밤에는 아주 듬직한 씨알들이 올라와서 쭈올림도 좋았고 또 손맛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요 일당백 역광지는 기존의 일당백 아주 예민한 몸통에 탑을 역광에서도 아주 잘 보이는 역광톱을 장착한 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탑만 장착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서 낚시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아주 예쁘게 직립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채비의 수직 입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민성, 시인성, 진미성, 수직 입수성, 그 다음에 경고성까지 찌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다 겸비해서 모든 걸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한 그 성지연 매직 채비도 보셨겠지만 제가 손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낚싯대에 연결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찌올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제품 일당백 역광지하고 일당백 역광 매직 채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붕어 낚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향붕어 낚시에서 핵심은 두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향붕어는 쉽게 떠오른다. 또 하나는 집을 짓는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시면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족과 또 훨씬 더 시원한 찌올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 보자. 어이구, 부럽네. 가라.